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 위에 검은색의 설태가 두텁게 쌓여 있는 경우인데요. 흑모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요, 저희 구강병 클리닉을 찾은 흑모설 환자분의 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전체적으로 하얀 백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앙 부위에 검은색의 설태가 쌓여있는 흑모설 환자의 예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특히 후반부에 아주 건조하면서 두터운 검은색의 설태가 쌓여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흑모설이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정상적인 설태 구조나 해부학적인 형태적인 모습, 또 나아가서 흑모설의 원인, 또 임상적으로 감별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위에는 세 종류의 유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두를 바탕으로 해서 입안 점막에서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 즉 우리 피부에서도 각질 같은 게 계속 떨어져 나오듯이 입안에서도 떨어져 나오는 세포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치주낭에서 유래된 백혈구, 즉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새에서 염증 정도에 따라서 유래되는 백혈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혈액의 대사산물로 이제 분비되는 몇 종류의 물질들이 있고, 또 먹은 음식물에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입안에 살고 있는 200종 이상의 다양한 세균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들이 합쳐져서 설태가 구성됩니다. 이러한 설태의 양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는 타액의 분비량입니다. 맑은 침이 많이 흘러나올수록 설태를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설태양이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타액의 점조한 상태도 영향을 미쳐요. 침의 양도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침에 끈적끈적한 성분이 많아지면서 거품이 많은 침이 발생이 되면 설태의 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입안 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균형 상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좋은 유익한 균과 또 혐기성의 몇 가지 해로운 균,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상존하고 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설태의 양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신 상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한의학에서는 전신 상태와 관련된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위의 운하 기능이 실조되거나 또 습담이나 식적 등의 병리적 요인이 있을 경우에 설태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비위의 운하 기능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영양 대사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또 습담이나 식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병리적인 물질로 몸의 대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태는 이제 설태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박태, 훅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설태의 색깔에 의해서 백태, 황태, 흑태로 나누어서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사인, 즉 징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혀 위의 유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 위는 울퉁불퉁하면서 굴곡진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혀 후반부에는 성곽유두라는 요소가 있어요. 이어서 혀 전체적으로 버섯유두가 있고요. 또 울퉁불퉁한 설태가 쌓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실유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유두는 이제 성곽유두나 버섯유두 주변에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나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실유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비교적 짧은 양상으로 이제 울퉁불퉁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흑모설의 경우에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실유두가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위에서 본 불꽃 모양의 모습이 이렇게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은색으로 이염, 즉 색깔이 변색이 되게 돼서 이러한 신류도 사이사이에 또 이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흑모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흑모설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항생제나 향정신약물을 과용했을 경우입니다. 폐렴 등과 같은 병을 앓게 돼서 불가피하게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에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입안 내 균 교대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흑모설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약물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약물을 과용하게 되면 흑모설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결한 구강 내 위생 상태가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입안 내 이제 위생 상태가 그리 나쁠 상황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병을 오래 앓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입안 내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서 설태가 쌓이고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흑모설이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글제의 장기간 사용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앞서 보신 흑모설의 사진처럼 아주 심한 정도의 흑모설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정도로 흑모설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간의 사용을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그 외에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알코올이나 홍차를 과음하거나 흡연이 과다한 경우에도 흑모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모설이 나타났을 경우에 구분해야 할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결감이나 미각의 변화 여부입니다. 입안에 화끈거리는 듯한 자결통이 있는 경우, 또 쓴맛과 같은 미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흑모설 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태의 두터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사진처럼 설태가 많이 쌓여 있으면서 흑모설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흑모설이 나타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강 내 맑은 침이 분비되는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설태뿐만이 아니고 거품이 침이 많은 경우에는 침이 맑게 나오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질의 색이 창백한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설태가 많을 뿐만이 아니고 혀의 바탕 색깔 자체가 창백하면서 치은이 많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위의 운하 기능이 약해져서 설태가 많이 쌓이는 전신 상태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흑모설이 나타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내용과 또 흑모설의 발생 원인, 또 흑모설이 나타났을 경우에 구분해야 할 몇 가지 중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